귀찮게 할 겁니다. 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보십시오. 저는 신계숙이라는 여인의 삶을 압니다. 저 친구를 좀 잠깐 봐주시면 아드님이시죠? 네. 처음 만난 해 그의 크리스마스 때 저 친구가 파주에서 서울로 잠시 나들이로 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신발을 신고 왔냐면요, 여름용 샌들이죠. 양말에다가 여름용 샌들을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엄마도 멀쩡한 직업도 있고 아빠는 왜 저러지? 이렇게. 근데 저 엄마는 보육원에 아이들 사진 찍어 다니다고 미쳐 들어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저 아들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서 뭐가 저러지?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점을요. 그때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가슴 솟는 게 언제라고 얘기했냐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고요? 봉사라는 거나 누군가 마음을 나눈다는 거는 자신의 희생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프라이팬을 뒤집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얘를 휙! 자, 뒤집었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중앙으로 이렇게 오세요. 지금부터 배워서 남주냐 콘서트. 왜 신계숙인가? 배우고 듣고 말하고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까지 준비했어요. 잘한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숙 팀장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모임, 여기 모임을 왜 하셨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숙 팀장님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미모도 눅눅하지가 않고요. 몸매도 눅눅하지가 않고요. 농담이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누가 뭐래도 미스코리아 그러면 신기숙 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스코리아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 끝내는 봉사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깨우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볍게 앉아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과 같이 얘기할 건데요. 네. 도대체 이 행사 왜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 서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제가 책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콘서트 한번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였지만 저는 사실은 안 들은 걸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름답게 그냥 세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저녁에도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걸어갈 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33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 예산 없이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산 없는 일을.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은 예산 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왜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산 없이 일을 할 때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매듭을 좀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책 나왔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보세요. 막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누군가가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만의 그런 행사를 갖고 싶어서 제가 음식도 만들고 음식도 잘은 못하지만 건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그런 거를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태어났고 파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역 주민들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령원이라는 곳에서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숲에서 책을 읽고 또 숲해설가를 초청해서 다문화 가정들을 아름답게 섬기셨고요. 또 이제 이 자살과 북토크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분촌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용문산역까지 가서 그 열차 안에서 그런데 굉장히 집중해서 자살 예방에 관한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용문산에 있는 그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아래에서 또 그림책을 그려서 굉장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맛있는 먹거리와 건강한 먹거리 대접하신 것처럼 그날도 잊을 수 없는 맛있는 먹거리로 저희 함께한 참가자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힐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뜨겁게 파주를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돌아오신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인공이 대부분 신기 있었던 분인가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동안 수십 년간 파주 시민을 위해서 그 봉사와 노고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수 팀장님한테 폰 한번 나하고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그 발표회 가서도 몇 번씩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짝짝하겠습니다. 조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두고 사려. 옛날 그 두고 살다 그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까? 네. 역시 앵콜. 그래? 앵콜. 두고 사려.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놓치기 전에 물감으로 그려도 되는데 물감이 아니라 이거에 맞는 염색 그 패브릭 염색약을 몇 군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분들의 얼굴을 한번 쫙 봐주십시오. 아이 못해 나 이런 거 못해. 그런데 끝나가서 가방 메고 그걸로 또 다음에 말씀드렸더니 그 가방을 메고 또 장도 보러 다니시고 핸드가 다니신다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못해가 아니라 돼요. 그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못해가 아니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을 만들어주신 신계 팀장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신계 팀장님 뵙게 된 건 제가 이제 아이들 셋을 2년씩 서울에서 셋을 낳고 정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일 그때 못하는 게 정리더라고요. 집 정리가 안 되니까 남편과의 불화도 시작이 되고 아이들의 육아도 힘들어지고 저 자신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찰나의 정리수납을 배우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끝까지 그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일로서는 제가 하기가 힘들고 해서 우선 봉사를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내 부족함을 배우기도 하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금천 1, 2동, 금정 1, 2, 3동, 고양시, 덕양구, 동구, 서구까지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드림스타트 이 전 지역을 다 전화를 돌려서 제가 봉사를 하고 싶다 했는데 사실은 너무 뜻밖이었어요. 녹록지 않았어요. 저는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이런 사실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런 곳을 기다렸다고 마침 있다고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신계수 팀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겪은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한테는 봉사지만 그래서 이제 같은 또 일을 저한테 주시고 해서 그렇게 만남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연이 돼서 해오고
이제 여러 분들을 이제 조금씩 도움을 덕분에 드리게 됐는데 제 마음이 또 힐링이 되고 봉사를 함으로써 제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그랬었는데 저 그중에 남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야당동 쪽에 어느 한 분 좀 정리를 도와드리고 좀 마음과 몸이 좀 아프신 분이었는데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저희들끼리도 이제 같이 도와주신 분들끼리도 우리 뒤에 이제 후담이 있잖아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저도 저렇게 아픈데 그리고 왜 집을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살지라는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맞아 저도 속으로는 수긍을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라고 하려고 혼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저도 살짝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여러 일 겪으면서 팀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세요. 힘든 일을 같이 하긴 했지만 제가 드린 것보다 그것을 더 많이 부풀려서 저한테 힘을 주시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분이고 앞으로 제가 한 발을 더 디딜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이시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저희 둘째 딸이 생일이라 새벽부터 에버랜드 갔다가 집에다 애들 그냥 던지듯이 놓고 그냥 왔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오늘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우리 신기수 팀장님 새로운 시작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큰 도움이 아닐지 몰라도 길게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도움 드릴 거고요. 신기수 팀장 덕분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고 도움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학교도 지금 2년째 다니고 있어서 저번 주에 실습도 마쳤어요. 이번 여름학기에 접근하고 여러 가지 봉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마음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도움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저 힘들 때 제가 갑자기 닥쳐온 불행과 제 시작 출발에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 못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주로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진짜 남편 고향에 저 뼈를 묻으러 제가 굉장히 이제 의기척이 왔는데 실제로는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이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시는 그런 동네라 저를 보시면 이제 사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고 싶고 하시고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언젠가는 이제 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기회가 있어서 작가들 콜라보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작가들이 그림도 같이 그려서 역사를 만나고 또 퇴직하는 모습을 봤고 또 그 기록을 남겨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신문에서 아마 시장보다도 우리 신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제가 보니까 20회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이제 뭐 단편이 아니고 이렇게 기획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개인 같으면 뭐 일반적인 업무 같으면 절대 안 싫었을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기자도 아니고 제가 직접 취재를 그동안에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 팀장님하고 내가 천사운동본부 거기서 네팔 의료봉사를 같이 갔었어요. 그렇게 같이했는데 아까 뭐 여러 선배도 많이 아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기숙 팀장의 그 몸과 정신 속에는 이 봉사라는 DNA가 흐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봉사를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든 불확실성한 이런 사회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내 몸 하나 가르기 힘든데 굉장히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 기록된 걸 보고 제가 이제
그때 행안부였죠. 네, 이제 그 밤새 제가 작업을 했는데 일반 기사하고 또 다르잖아요. 또 내용을 구조적으로 샀어야 되니까 맨날 며칠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쓰는데 이렇게 내가 쓰면서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그 대상이라도 아니면 어떤 상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했었어요. 네, 확신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팀장님 가졌지만 또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름다운 납세상은 대통령상보다 더 귀한 상이에요. 파주가 4,3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신 분이 파주에서 4명의 기업인들이 받았어요. 그 아름다운 납세상은 대통령보다도 별개의 특별한 상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유일하게 받은 거였어.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상은 정말 칭찬은 뭐 고래 춘찬단이지만 상은 그 사람이 나의 의욕을 돋궈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신문을 지면을 할애해서 내가 취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참 아까 제가 저 방문에 했지만 이게 퀴즈는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봉사의 날개를 더 펼치시라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신계숙하면 넌 대단해. 그리고 신계숙하면 넌 멋있어. 이걸로 끝내 좀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자, 신계숙! 신계숙! 너무 멋있어! 네, 이상입니다. 만난 지는 딱 올해로 20년 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봉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푸드뱅크라고 하는 한국 최초로 푸드뱅크라고 하는 사업을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물품은 받아왔는데 나눠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눠주는 게. 근데 그거를 책임지고 나눠야 되는데 직원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나누고 둘이서만 무력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 단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봉사자들이 걸쳐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해오신 분 유일한 혼자 남으셨습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봉사자들을 따로 모집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6년도마다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품이 있으면은 그걸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변함없이 다녔고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못 올 자리인데 자꾸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정에 내일 모레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바빠갖고 못 올 자리인데 꼭 와야 된다고 왜 자꾸 오라 그럴까. 그리고 조금 마음에 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저희 사업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업이 됐습니다. 파주시 축복받은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루게 된 거는 제가 파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참고로 한 달에 2,000세대를 저희가 먹거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1등 공신자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식단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우엉하고 연근하고 뿌리채를 바꿔서 제가 수업을 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당뇨가 조금 간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차를 덮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저는 사단법인 파주천사 사무국장 김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저희 파주천사의 탄생 비화를 알게 됐네요. 제가 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파주에 온 지 5년차밖에 안 됐거든요. 5년차밖에 안 됐고 제가 와서 그동안 이제 그냥 일반 봉사단체였는데 파주천사 운동본부라고 아마 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와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저를 일을 하게 됐고 또 신계수 이사님은 저희 이제 파주천사 이사님이셔가지고 저는 항상 이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파주의 산 봉사 역사시고 배울 게 정말
않으시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고, 난 제가 처음 신예수 기자님을 뵙게 됐을 때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쁜 공무원을 좀 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야근에다가 빨간 글씨에 출근을 하시고 맨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고 피곤해하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건강 좀 잘 챙기셔요. 저는 항상 하는 말씀이 사실 그거였고, 그다음에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크게 받았었던 그런 기자님이셨는데, 오늘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저도 이제 한 10년 후에는 저도 우리 신 이사님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진화되고 진화돼서 이제 지금 법인 산하법인까지 있는데,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2008년도인가 그때서부터 1월 1일 날 연탄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제가 이제 금천 이동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여기 그 다른 이사님이 막 연탄을 날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월 1일 날은 연탄 장사가 시신대요. 그때 막 이렇게 연탄을 팔면 다 깡둥이로 1년을 사신다고, 그날만은 쉬고 싶다 그러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연탄이 3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가 아니고 제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연탄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3장밖에 안 남았고 이게 길어지면 좀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다 이제 그날 봉사를 하겠다. 1월 1일부터 하겠다. 좀 그때 연탄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 해가지고, 그게 연원이 돼가지고 1월 1일에 봉사를 1월 1일 13시에 봉사를 하거든요. 저희 파주천사가. 그래서 그때 하게 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게 됐고요. 제가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파주천사라는 그런 그게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그 천사를 이끄는 분이 또 송대훈 내과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봉사를 너무 진실되게 잘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컸다는 거. 근데 거기에 제가 요만큼 씨를 뿌렸다는 거가 굉장히 좀